자, 오늘도 종목 상담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이 들어와 있을까요? 오늘은 좀 여러 개가 있었는데 네. 제가 오늘 삼성전자 하나 말씀드리려고 이거 하나 들고 왔습니다. 삼성전자 1위, 네. 시총 1위 종목. 네. 네. 무거운 대형주를 좀 가지고 오셨는데 비중과 매수가 매수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삼성전자 45,000원 25%인데요. 어떤 질문이 들어왔어요? 질문 좀 읽어 주실까요? 네, 현재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다고 해서 걱정이 됩니다. 지금 매도를 좀 해야 될까요? 라고 좀 질문을 주셨네요. 네, 삼성전자 뭐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다고 해서 걱정이 된다. 매도를 해야 되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좀 시총이 크니까 무겁죠. 움직임이 탄력이 예. 조금 떨어지는데 움직임이 아무래도 답답하다 보니까 타이밍을 잘 못 잡으시는 분들 정말 예. 많은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삼성전자를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은 단기 투자자기보다는 그쵸. 장기, 좀 장기죠. 적금식 투자자분들이 좀 많죠. 네네. 일단은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네. 예, 좋지 않아요. 좋지 네. 않은 건 사실이고, 음. 그러면 삼성전자 말고 다른 종목 한번 차트를 한번 봐볼게요. 네네. 시총 삼성전자 나오면 크죠. SK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2위 그 종목.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SK 하이닉스를 가지고 있었다면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저렇게 계단 한 번 없이 줄줄이 내려가고 있는데, 네네. 지금 삼성전자 차트를 보시면요. 괜찮아요. 어, 네, 괜찮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원인을 조금, 그러니까 삼성전자 지금 오르지 못하는 원인을 좀 다른 데서 찾으셔야 되는데, 네. 삼성전자는 오히려 지금 오르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일단 오르고 있는 게 업황에 맞고, 비해서는 괜찮다. 예, 지금 그러니까 이번 브로드컴이, 네. 그러니까 미국의 브로드컴이라는 그 칩셋 회사가 급락을 했거든요. 그 급락을 한 이유가 증권사에서 그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아서 실적이 훼손될 것이다라는 거 보고서 때문에 네네. 그 미국에 있는 반도체 회사도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잘 버티고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회사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손가락 안에 드는 기업인데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제가 기본적 분석을 해드리려고 그러면은 제가 며칠 밤을 새서 공부를 해야 되고 설명드릴 때도 하루 종일 이런 짧은 10분, 20분 안에 말씀을 못 드려요. 네. 그래서 솔직히 제가 그 부분까지 다 이해도 못하고 아시다시피 문송이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네네네. 저희는 투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쵸. 그 투자할 수 있는 포인트만 딱 잡으면 돼요. 그 포인트를 잡을 때 뭘 지금 삼성전자는 잡으셔야 되냐면은 네. 최근에 삼성전자에 관련된 뉴스 뉴스. 그 뉴스도 여러 가지 게 있었죠. 뭐 이재용 부회장이 뭐 주말마다 사장단 불러서 긴급 회의를 그런 한다. 얘기도 있었죠. 뭐 새로 창업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투자 그런 것들이 포인트는 될 수 없고 지난번에 그 시스템 반도체 네네. 그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 나왔는데 일단은 삼성전자가 비메모리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무슨 의미가 있냐 네. 이거부터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다들 아시겠지만은 반도체 그러니까 반도체를 뭐 설계하고 만들고 이제 파는 유통 과정에서 설계만 하는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생산을 하는 회사가 설계한 것들을 의뢰를 받아서 생산을 하는 회사가 있고 이거 두 개를 전부 다 해서 자기가 설계부터 생산까지 다 하는 회사가 같이 있어요. 하는 회사도 있고. 네. 네, 그리고 반도체도 비메모리 반도체가 있고 메모리 반도체가 있어요. 네네. 대표적으로 비메모리 반도체는 CPU, CPU. 뭐 인텔, 뭐 i5, i7, 네. 플러스 뭐 거기다 GPU, 그래픽까지, 네. 뭐 지포스, 뭐 GTX, 뭐 1060,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시스템 반도체에 들어가고, 네.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 들어가는 게 저희가 잘 아는 메모리, 너네 집 컴퓨터 메모리 몇 기가냐? 뭐 16기가야, 8기가야, 네. 이럴 때 쓰는 그게 메모리 거고요. 지금 원래는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그 메모리 반도체의 시장 점유율 1등, 3등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ID였고요. ID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설계부터 생산까지 전부 다 하는 복합 기업이고요. 네. 그다음에 설계만 하는 회사는 팹리스, 그다음에 생산만 하는 회사는 파운드리인데 네.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의 ID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메모리에 관련해서 설계부터 생산까지 전부 다 하는. 근데 시스템 반도체에 대해서는 파운드리입니다.
파운드리면 네. 생산만 하는. 네.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뭐 i5를 만들지는 않죠. 그렇죠. 저희가 그래픽 카드 쓸 때 너네 그래픽 카드 어디 거 쓰냐? 우리 지포스, 뭐 AMD 이렇게 말하지. 우리 네. 삼성전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없고 또 너네 집 CPU 뭐냐? 뭐 인텔이다. 뭐 이렇게만 인텔이다, AMD다 이렇게만 말하지. 삼성전자의 CPU다 이런 거는 없기 때문에 네네. 삼성전자는 파운드리만 하는데 사실상 그 지위가 좀 약했어요. 그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는 대부분 그 TSMC라는 중국 기업이 다 하고 있는데 TSMC. 네, 업계 독보적인 1등이는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관련해서 독보적인 1등이었고 작년에 이 TSMC가 시스템 반도체뿐만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까지 그러니까 다 통틀어서 삼성전자를 뛰어넘겠다라고 했다가 주저앉았죠. 주저앉았는데 그래서 메모리는 TSMC가 포기를 하고 시스템 반도체에만 지금 몰두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뭐냐? 삼성전자가 이번에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를 투자를 확대한다. 그렇죠. 그럼 메모리 뭐냐? 그 비메모리 반도체에 130조를 투자를 하면서 확장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잘 돼야 돼요. 그렇죠. 네, 이 부분이 잘 되는 게 투자 네네. 포인트를 잡으셔야 되고, 왜냐하면은 메모리는 이미 1등이에요. 시스템 반도체가 자리를 잡냐 못 잡냐 이게 맞아요. 투자 포인트가 될 거고, 네네.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사람들은 대부분 약간 비메모리에 관련된 수혜주를 찾자.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았던 게 그런 종목들이 있죠. 뭐 하나와이그 아니고 그 FST부터 해가지고 등등등등 여러 가지 많았잖아요. 시스템 반도체 관련 종목들. 근데 이제 그런 종목들보다는 실제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은, 그러니까 회사들은 뭐냐면요, 팹리스예요. 팹리스. 네, 시스템 반도체 팹리스인데 얘네들은 항상 설계를 하면은 TSMC에다 의뢰를 해야 됐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항상 뭘 주문을 해도 한 군데서 주문할 수 있는 것보다 여러 군데서 주문할 수 있는 게 여러모로 좋잖아요. 그렇죠. 주문량도 좀 많아지고. 여기다가 주문했는데 얘네가 좀 늦을 것 같으면은 얘네한테 해도 다른데 할 수도 되고, 있고. 맞아요. 얘네가 좀 비싼 것 같으면 또 얘네한테 해도 되고, 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TSMC가 혼자 하다 보니까 약간 너네 독식을 하죠. 너네 늦으니까 좀 기다려. 야, 우리 가격 올릴 건데 이런 뭐야 행태들을 네. 횡포들을 다 감당을 해야 되는데, 삼성전자까지 야 우리 공장에서도 만들어 줄게 딱 나오면은 TSMC가 이렇게 돼버려요. 그렇죠. 이제 이제 더 이상 횡포를 부릴 수 없죠. 이미지만 안 좋아졌을 뿐 횡포 부린 게 있었었는데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팹리스 회사들이 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정확하게는 그거죠. 그 가격. 그렇죠. 가격 경쟁이 좋아지죠. TSMC랑 삼성전자랑 이렇게 가격 경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팹리스 회사들은 더 좋다라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일단 그런 것들이 수혜주고 삼성전자는 어떤 부분을 더 좋을 것이냐. 지금 좋은 게 이미 반영이 되고 있어요. 그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이거를 확장한다고 한 지 2주 만에 첫 수주가 들어왔습니다. 첫 수주 대상이 뭐냐면요, 퀄컴이에요. 퀄컴이라는 대형 회사가 일단 맡겼는데 퀄컴이 그 7나노 그 스냅드래곤 이 생산을 원래는 TSMC에다 맡겼어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TSMC가 이미 7나노 공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아직은 그 시스템 반도체 확장하기 전에 스냅드래곤을 맡겼는데 이번에 2019년 하반기에 퀄컴이 스냅드래곤 차세대 모델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모델은 6나노 공정으로 삼성전자에다가 의뢰를 했어요. 그 파운드리를 확장한다고 한 지 2주 만에. 그러니까 퀄컴도 삼성을 믿는 거죠. 삼성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 퀄컴 입장에서도 비교해 볼 때 굉장히 좋죠. 기회가. 지금 TSMC는 7나노 공정이 되는데 삼성전자는 6나노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 그 삼성전자가 하반기 6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하거든요. 그 시기에 맞춰서 퀄컴 차세대 모델을 맡겼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뉴스인데 이제 엔비디아는 저희가 그 지포스로 좀 친숙합니다. 그 그래픽. 뭐 사람들 다 배그나 이제 워워치나 이제 게임 하시는 분들은 다 GTX 1060 이상, 1080 이상 쓰실 텐데 그 그래픽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제 엔비디아가 차세대 그래픽 프로세서인 그 암페어라는 것을
삼성전자의 7나노 EUV로 옮겼고 네네. IBM, 네, IBM. 대표적인 이제 그쪽 시스템 회사죠. 네, 그렇죠. 서버용 CPU를 삼성전자에다 이번에 일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게다가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해보면은 퀄컴, 엔비디아, IBM 있었고요. 게다가 그래요. 인텔까지. 네.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 한다고 한 지 몇 주 안 됐는데 초대형 회사인 퀄컴, 엔비디아, IBM, 인텔이라는 고객사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만 잘 유지를 해서 확장해 준다면은 네. TSMC를 금방 제칠 수 있지 않나. 어.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주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네네. 일단은 큰 그림으로 봤을 때 SK 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가 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디램 반도체가 단가가 하락하고 업황이 안 좋고 할 때마다 SK 하이닉스는 줄줄줄 내려가는 반면에 네. 삼성전자는 디램 가격이 내리든 내 매출이 조금 훼손되지만 다른 데서 충분히 메꿔줄 수 있는 네. 회사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그나마 이 정도는 버틴다. 버틴다. 네.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그러면은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가는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그렇죠. 이렇게 호재가 많은데 왜 쭉쭉 못 올라가냐. 그러니까 이런 뉴스가 있으면 사실 이런 잡주였으면 만약에 완전 우리나라에 상한가를 보여줬을 수도 있죠. 우리나라의 어떤 잡주가 엔비디아의 납품을 기술 계약을 땄다. 이러면은 한 2연상, 3연상은 갑니다. 그렇죠. 근데 삼성전자는 또 워낙 시총이 있기 때문에 안 가는 네네. 것도 있는데 이렇게 꼬작 몇 프로도 상승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거는 대내적인 부분, 네. 정치적인 부분, 외교적인 부분 이런 부분이 다 섞여서인데 누가 발목을 잡고 있나요? 예, 발목을 잡고 있는 거는 그분이죠. 네. 그러니까 여러 그분이 있는데 네네. 지금 생각나는 그분 세 분 모두입니다. 네네. 어, 그렇죠. 일단은 그 트씨, 네. 트씨, 그 다음에 시씨, 네. 그 다음에 문씨까지 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님까지인데 네네. 그러니까 트씨랑 시씨는 이제 그 미중 무역 분쟁 하면서 불도 이제 쳤어요. 네. 그렇죠. 네. 그건데 그러니까 그 세 분이 다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세 분의 관계 때문에 삼성전자가 그런 거예요. 네네. 오해하실까봐 그런데 네. 미국이 중국한테 화웨이 규제를 했는데 중국은 또 화웨이 규제에 대해서 맞서고 있는데 그 문재인 대통령한테 질문을 했잖아요. 네.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냐.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또 이제 어쩔 수 없죠. 거기서 미국 편 들 수도 중국 편 들 수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런 애매하고 불확실적인 상황이 그 삼성전자에다가 이런 상황을 좀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화웨이가 그러니까 공급 중단을 하면은 네. 경쟁사가 조금 죽는다는 호재는 있지만은 악재가 뭐냐면은 삼성전자도 화웨이에다가 납품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매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건데 그렇군요. 이게 또 지금 더 못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좀 있으면 한국에 오시죠. 네. 한국에 오시는데 그냥 오시겠습니까? 그 질문을 좀 갖고 오시겠죠. 선물거리 갖고 네. 오시겠죠. 선물이 좀 물건이었으면 좀 물질적인 거면 좋겠는데 질문을 가지고 오시니까 네. 그게 문제인데 갖고 와서 저희 문재인 대통령님한테 질문을 하시겠죠. 어느 미국 편에 살 거냐? 아니면은 이건 저희의 예상일 뿐입니다. 네. 그렇죠. 예상이지만은 아마 그 성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방송이 성지순례 네, 성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또는 이재용 부회장한테 직접 던질 수도 있어요. 삼성전자도 화웨이 규제에 동참할 것이냐 이렇게 할 건데 그게 참 애매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재용 부회장이거나 제가 문재인 대통령님이었으면은 가만히 있을 겁니다. 그냥 제가 문재인 대통령님이었으면은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자신의 이익에 맞춰서 발맞춰서 움직이는 것밖에 없죠. 저는 제가 권리가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네.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제가 이재용 부회장이라면은 미국과 무슨 암묵적인 딜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재용 부회장이었으면 트럼프 대통령이랑 무슨 암묵적인 딜을 좀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삼성전자는 또 그 이재용 부회장만으로도 여러 가지 지금 법적인 문제들이 많죠. 네네.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가 여러 가지로 복잡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삼성전자 한번 지금 계속 말씀드렸는데 제가 오늘 이분 말고 다른 분도 종목 상담 해드려야 되는 삼성전자밖에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말할 게 너무 많고 맞아요. 말씀드릴 게 너무 많고 게다가 또 삼성전자는 또 많은 분들이 보실 예정일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리고 삼성전자를 보유하신 분들이 그만큼 네. 많아요. 네. 그 삼성전자가 그 액면 분할도 정말 잘했어요. 맞아요. 그 황제주에서 국민주로. 너도 주주, 나도 주주 약간 이런 느낌이죠. 네. 너도 갖고 있냐 나도 갖고 있다. 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런 말까지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 잘하면은 삼성전자가 이거를 주식을 좀만 잘 뿌리면은 네. 한 나라님보다 그 나라님의 지지율보다 주주를 갖고 있는 보유 그 비율이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참 삼성전자가 전략을 잘 썼다. 그러니까 나라가 그러니까 국민들이 나라 네. 편보다는 삼성 편에 들 수 있는 전략을 정말 잘 써가지고 그때 물려 계신 분 5만 3천원에 계신 분들이 좀 계셔서 좀 안타까운 뿐이지만요. 네네. 어쨌든 이 종목은 그 예전에 이게 뭐 몇천 원 했던 종목이 몇백만 원까지 갔다가 분할해서 5만 원까지 왔던 것처럼 네. 지금 4만 원, 5만 원인데 4만 원, 4만 5천 원인데 이 종목이 다시 6자리의 종목이 될 수 있는 시기가 솔직히 금방 올 수 있다고 봐요. 그렇군요. 금방 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네. 매도하지 마시고 이게 단타로 갖고 계신 거면 매도해야죠. 네네. 단타로 가지고 있는 거면 이 종목이 삼성전자가 저평이 좋든 안 좋든 간에 삼성전자기 때문에 단타는 파셔야 되시고 네. 장기 투자랑 이제 진짜 미래를 보고 사시는 분들은 네. 갖고 계시고 매도하지 마시고 지금 솔직히 지금 사셔도 괜찮으니까 예, 적극 네. 홀딩 네.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보유하신 분들은 홀딩하는 전략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지금도 뭐 매수 타이밍이 나쁘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